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 오늘 아침은 팍스탁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생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박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지금 사진 찍듯이 가깝게 대보시면 노란색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까지 눌러주시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답장통에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번호에는 샵 3989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간편하게 전송해 주시면 동일한 초대 링크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공개된 가운데 모멘텀이 일단락되며 코스피는 이틀 코스닥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양 지수는 시간이 흘러가며 점점 낙폭을 키웠습니다. 기관의 팔자세에 장 막판 1% 넘게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는 0.83% 내린 2625선의 종가 기록했고요. 개인이 10거래일 연속 물량을 담아가고 있지만 사흘 연속 이어진 쌍끌이 매도세에 코스닥 지수는 1.57% 빠진 853선의 마침표 썼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월에 몰렸던 보잉 수주의 영향으로 1월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6.1% 줄어들며 전망치였던 5% 감소를 크게 밑돌았고 작년 12월 주택가격 지수는 모기지 금리의 하락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5%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7,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코인베이스가 3% 오르는 등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25% 내렸고요.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엇갈리며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호 멘토님이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팍스 밀키트에서는 멘토님과 오늘 세 번째로 함께하는 날인데요. 이전에 저희 팍스경제TV 다른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 또 노란톡방 안에서 시청자분들 위해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단기간에 정말 높은 수익이 나타난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멘토님 보시면은 정말 하루 만에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국석유나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점 자리에서 공략을 해주셨기 때문에 30%, 40%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2월 14일 첫 출연 때 알려주셨던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30%가 넘는 정말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종목 멘토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해 드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자리 옮겨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일밖에 없는 짧은 한 주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2월 한 달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2월 14일부터 저희 방송 합류해 주시고 오늘 또 세 번째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이정호 멘토님과 오늘 박스 밀키트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벌써 지금 3주가 흘러서 세 번째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는 자리인데 인사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번 주 거래일이 3일절 때문에 4번밖에 없는데 좀 아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그 선물 같은 종목들을 갖고 오는데 오늘도 밀키트 관련 여러분들 든든 한 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멘토님께서 잠시 후에 자세히 종목 얘기 나눠볼 예정이지만은 첫 방송하셨던 2월 14일 선물로 주신 종목이 정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너무나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멘토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열어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한 무료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호 멘토라고 검색하고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유튜브의 팍스탁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신다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멘토님이 이렇게 한 주에 좀 중심을 잡아주는 수요일에 출연을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시장 얘기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좀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이번 주 계속 좀 조정장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재미없는 흐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멘토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또 이번 주 저희가 내일 밤이 되면 알 수 있는데 미국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지수를 올렸던 거는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됐던 저 PBR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를 약간 견인했다라고도 생각하는데 이게 밸류업 발표 이후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별론데 하면서 막 약간 충격적인 물량들이 나와서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지수를 동반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한다면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이렇게 겹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되는 AI 열풍, 엔비디아의 상승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나오는 PC 물가지수 이게 미국에서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는 지표들이 나왔을 때 다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늦춰지는 거 아니야? 늦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미국 증시에 큰 충격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좀 더 우리 금리 인상 이제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넘어갈까?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좀 더 미국 시장에 충격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더 큰 폭의 하락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미국은 그런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와도 다 되돌림으로 다 올렸다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그거에 따라서 못 올라갔던 부분이 좀 크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본다면은 지수를 보지 말고 이때는 좀 종목을 봐야 될 시점이지 않나. 우리가 지금은 너무 지수를 따라간다. 지수가 떨어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본다면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수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계좌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시장을 끌어올린 게 저 PBR 관련 종목인 것 같은데 그 세부 내용에 좀 실망했다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이번 주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지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고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갈지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은 또 다시 한번 좀 관망세가 짙지 않을까 하는 예상까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후 발표 이후의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시장 얘기 들어봤고 멘토님께서 앞서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같은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저희가 3월이 되면은 약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멘토님께서 2월 14일 첫 출연 때 또 발렌타인데이 선물 같은 종목 알려주셨고 오늘은 또 입학 선물, 졸업 선물 이런 종목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 이 삼익 THK가 얼마나 상승이 잘 나왔는지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에 첫 출연 때 공략을 해주시고요. 로봇주 그리고 저 PBR에 관련된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일주일 만에 굉장히 강하게 오르면서 한 37% 고점에서는 그 정도 상승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당일에만 21% 정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멘토님이 삼익 THK 얘기 다시 한번 풀어주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방송 때 갖고 왔던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갖고 온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맞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던 종목이었고 생각보다 이 회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각보다 지금 가격대가 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14일 날 공략을 한 부분이 제일 컸고 15,000원 이하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컸다. 근데 당일 급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못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15,000원 이하로 기회를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왔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나중을 보자라고 했던 종목인데 딱 목표화했던 2만 원까지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좀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조금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로봇 관련주도 에브리봇이 약간 하락세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좀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불안 심리도 있을 수도 있고 저 PBR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같은 흐름을 좀 따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금 저 PBR이 어떻게 본다면 한 번에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6월 달에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밸류 프로그램이 또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고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네, 삼성전자 그리고 카이스트 이렇게 이 얘기만 들어도 이 회사 기술력이 참 있구나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2월 14일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 멘토님의 첫 방송 종목이니만큼 굉장히 고심해서 선별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정말 급등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익 THK 당시에 로봇 관련 모멘텀 그리고 그 많은 로봇주 중에서 멘토님이 이 종목 소개해 주신 이유가 PBR 굉장히 낮은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또 어울릴 만한 테마로 선별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공략해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좀 15,000원 부근에서 저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고 일주일 뒤 2월 21일에 최고가 23,300원을 기록하면서 33% 넘는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주셨던 종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력도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멘토님이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시장에서 지켜볼 만한 또 실체 뚜렷한 종목 밀키트 포장해 오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을 멘토님과 함께 계속해서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방송 개장 초반 9시 20분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멘토님과 함께 적절한 때 잡아가시려면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 수요일 또 시장 개장을 앞두고 양 지수는 보합권에서 좀 혼조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열리기 전 지켜볼 만한 특징주 얘기까지 이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좀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이나 테마 어떤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요즘같이 좀 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는 저는 좀 더 안정세가 있는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요? 방산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방산이 지금 좀 시장에서 최근 괜찮은 게 그 수은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수주잔고가 탄탄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네. 우리가 영업이익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방산이라는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일거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안 좋아지면은 우리는 어차피 수주잔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즘 어떻게 보면 방산주에서 탑을 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오늘 LRG 넥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어떻게 네. 본다면 기존 탄탄한 방산 쪽으로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된 신사업 모멘트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까지 손을 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좀 더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방산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생각을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LIG 넥선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시세를 리딩하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하지만 옛날에 방산이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누리호 발사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방산이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가격대보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격은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냐? 그때도 알고 있었지만 수주잔고가 제일 좋았다. 끝없는 실적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수주잔고인데 계속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니까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같이 LRG 넥선도 동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 상승세는 탑픽을 달리고 있지만 LRG 넥선의 미래 비전이 시장 가치를 충분히 더 방향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역전도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방산주에 대한 얘기 좀 풀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장 열리기 전 지켜볼 만한 테마, 방산 쪽, 그리고 그중에서 종목을 LIG 넥스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 폴란드 2차 수주가 사실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수출입은행의 그 법정 자구보험금 한도를 좀 늘리는 방안을 개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본회의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산주들 요즘 좀 잠잠한 시장 속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멘토님께서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LIG 넥스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주셨고요. LIG 넥스원 충분히 좀 저희가 지켜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못지않게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주 그리고 LIG 넥스원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오늘도 장 열리기 전 저희는 오늘 함께 지켜볼 수 있을 만한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기업적 분석 내용 먼저 들어보고 그 후에 기술적 분석은 개장 후 차트 설명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 시초가 공략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멘토님 좀 재밌는 게 뻔한 종목은 안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저희가 막 무슨 항상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안정적인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이슈는 됐다라고 봐요. 그래요? 근데 이슈가 됐는데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약간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조금 물 밑에 숨겨진 다크호스 같은 종목인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맞아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주식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봐야 될 거는 미래에 어떤 아이템 때문에 이 회사가 더욱 커질까라는 생각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탄탄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 시장성 이런 부분이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옆에 꾸준하게 지켜주고 있는 남자친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이고 든든한 남자친구네요. 네, 맞아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익 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인기몰이를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갖고 온 종목입니다. 오, 네. 우선은 좀 저희가 이렇게 종목명 안 알려드리고 시크릿 코드로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드렸는데, 자, 공개를 해드리자면은 우선은 오늘 멘토님 밀키트 담아오신 종목명이 아세아 제지입니다. 이름에서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종이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좀 속을 안 썩이고 안정적이고 든든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우선 기업 분석 내용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본다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봐요. 네.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금융 관련주들, 네. 보험 관련주들이 대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 아세아 제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한 발 앞서서 하고 있다는 게 좀 인상이 깊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네. 네, PBR도 어떻게 보면 0.53배로 되게 낮습니다. 오, 그렇네요. 네, 그 말은 이 회사 시가총액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거의 시가총액 4천억대인데 영업이익은 거의 1,000억 좀 안 되는 부분, 900억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 회사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종이 만드는 회사 아니야? 대표적으로 골판지, 우리 네. 박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집에서 택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골판지 수요량이 많이 늘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성도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박스나 이런 매출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좀 더 이 회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그거에서 지치지 않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먼저 23년도 7월부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 발 빠른데요. 네, 발빠른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성향도 2026년까지 별도 수익액의 25%로 상향을 하는 모습세가 나왔고, 자사주 같은 경우도 24년 각각 200억씩 취득하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00억씩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통 물량의 거의 한 10% 정도를 네. 취득한 다음에 소각하는 모습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주주 환원을 좀 더 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23년 결산 주총시 1대5로 주식 분할 결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액면가가 5,000원짜리 주식을 1,000원대로 바꾸면서 지금의 가격대 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하면서 좀 더 기대감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4만 원대 주가가 비싸서 못 들어갔던 부분이 10,000원대 주가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시장성 때문에 좀 더 저는 이 종목을 좀 더 유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오늘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아세아 제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좀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제지, 지류 관련된 종목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후 사실은 요즘은 정말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쇼핑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골판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이번 달 저PBR 관련주들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이 아세아 제지 같은 경우에 현재 PBR이 0.53배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배가 아니라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조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탄탄한 기업이라는 점 알 수가 있었고요. 작년 7월에 발빠르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님이 정말 든든한 남자친구 같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1대5의 주식 분할 결정까지 예정돼 있는 등 우리 주주들을 위한 친환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님 조금 추가적인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 종목이 저희가 저 PBR 앞서 시황 때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리뷰하면서 삼익THK 얘기를 하실 때도 이 6월에 기업 밸류업 네. 세부 내용 공개되면은 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번 달에 담았던 그 저 PBR 관련 종목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련 종목들 저희가 조금 더 길게 지켜볼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저 PBR 관련 종목들은 지금 좀 상승세가 좀 컸던 종목들은 좀 더 눌렸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낫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다시 진입 가능하다. 네, 다시 진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만큼 올라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실망스럽게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저 네. PBR이라는 건 뭐냐? 저평가인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약간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 네, 계속적으로 뭐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더 생길 때마다 좀 더 신규 유입한 어떤 주주들은 좀 더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다 괜찮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모멘텀이 약간 아쉬웠기 때문에 좀 더 하락세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한번 좀 더 눌렸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승했던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단기간에 접근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종목 아세아제지 말고는 다른 저 PBR 관련주들은 좀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만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 PBR 나오고 나서 하락하는 종목들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숨은 종목을 갖고 오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좀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네. 이 아세아제지는 다른 종목들이랑 흐름이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은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에서 많이 안 알려졌지만 이 종목이 어떻게 본다라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저 밸류 프로그램을 먼저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시장에서 좀 이번 달 가장 뜨거웠던 테마 저 PBR에 대한 얘기까지 조금 더 길게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모멘텀이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그중에서도 탄탄했던 현대차, 기아 혹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기에 좋은 적기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알려주셨던 종목이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좀 뻔하게 모두가 다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오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 PBR 관련주 볼 필요 없이 이 종목에만 집중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기업들의 지원 방안을 얘기하기 전에 미리 좀 기업이 먼저 움직였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또 이 아세아제지의 비밀이 사실은 차트상에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저희가 이어서 가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멘토님 잠깐 오늘 지금 장 열리기까지 한 2분 30초가량 남았는데 잠깐 살펴보자면은 제가 좀 이 종목의 특징적인 차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해 주셨던 작년 7월쯤에 그 주주 환원 정책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정말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사실은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요 얘기 잠깐 지금 오늘 장 열리기 전에 풀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네.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말은 뭐냐? 어떻게 보면 지금 밸류업 대표적인 종목 현대차를 보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네. 현대차를 보시면은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정말 이 무거운 종목이 무섭게 올라갔었죠. 네, 많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회사 저평가인 종목 알고 있어. 정부에서 원하는 종목이나 이런 거 나왔어. 근데 생각보다 모멘텀은 쉽지 않았다. 왜냐면 현대차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세아제지 다시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사주 소각이나 이슈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배당 성향도 올린다라고 했고 그리고 주식 분할까지도 보고 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저는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다른 밸류업 종목들이 뭐 5%, 10% 이런 상승세가 나올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 3%씩 오르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왔다. 그래서 52주 신고까지도 갱신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라고 봤을 때 참 안정성이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업 분석에서 보시면은 이번 연도 예상 실적이 950억입니다. 시가총액 4천억짜리 종목이
1년에 950억을 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여기서 네.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갔던 모습이나 본다면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급격한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24년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영업이익을 지켰습니다. 그 말은 재지 하락률이나 원가가 좀 더 하락된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치를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목표가를 말씀해 한다면 저는 53,000원까지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처럼 익사이팅하게 뭐 하루에 5% 10%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지만 네.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53,0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이런 종목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저PBR 종목 같은 경우를 손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 이 저평가된 종목을 내가 굳이 자르고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살 수가 있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참 들어갈 때 참 아이러니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차트에서 어느 정도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는 잠깐 대피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전략도 있으니까요. 네. 42,000원 정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약간 물량을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재차 들어가는 공략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은 저희 아세아재지 간략하게 좀 차트적인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현대차 차트와 비교해서 보여주시니까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같은 저PBR 테마로 묶여있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던 종목이고 아세아재지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게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멘토님께서 목표가 손절가까지 우선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오늘 시장의 차트 상황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2월 28일 수요일 시장 상황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수 우선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 9시 1분 50초가량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13% 소폭 오르면서 262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정도 조금 더 강한 오름세 보여주면서 859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해 보자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우선은 소폭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128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수급 상황 반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사자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관이 40억 정도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현재 가장 강한 테마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초전도체 관련 주들은 또다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월 4일 미국 학회에서 관련 물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장에서 관련 종목들 아센디오가 15%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상한가 기록했었다가 어제는 사실 시장에서 가격 저항폭까지 내려갔었던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신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2월 26일 월요일 장 마감 후 대주주가 장내 매매로 이 매도를 좀 했다는 소식이 어제 하한가 기록했었지만 오늘은 12% 정도 급등하면서 1,440원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CCS가 뒤이어서 8% 상승, 아모텍도 1.5% 가까운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튬 쪽 테마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미래나노텍이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15% 정도 급등하면서 24,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원에너지와 금양, 지오릿에너지, 하이드로리튬 같은 리튬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시장 상황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약보합으로 살짝 돌아선 상황입니다. 오늘 또 끝까지 힘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늘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 아세아재지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오늘장 기술적 분석 내용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좀 남들이 포착하기 전에 발빠르게 알려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아세아제지 조금 전 저희가 차트 보면서 뭐 간략하게 얘기 나눠봤지만 오늘 또 개장 초 모습까지 함께 확인하면서 더욱더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지금 좀 약보합세로 돌아서면서 잠잠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좀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0.3%가량 하락 보이면서 47,200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작년 7월부터 좀 꾸준하고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멘토님 53,000원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얘기 전해주셨는데 저희가 매수는 지금 뭐 현재 가격 부근에서 한번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가격대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얘기했다시피 네. 등락률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살 필요도 없고 네. 할 필요가 없기 그냥 차분하게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제일 좋은 거는 5일선 터치할 때 들어가시는 전략도 되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5일선 가격이 46,970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더 하락했을 때 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시장가로 따라갈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목표가나 이런 거는 잘 기억했다 두셨다가 한 53,000원 정도 됐을 때는 물량을 좀 더 덜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왜냐면 어느 정도 이 구간, 22년도 고가인 부분, 이 구간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아세아제지 저희가 아세아제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까지 이어봤습니다. 멘토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정말 좀 큰 걱정 없이 시장의 뭐 변동성 이런 거 상관없이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을 종목인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인 목표가 53,000원 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인데 5일선 터치하는 46,000원 선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42,000원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가격 전략까지 멘토님이 정말 상세한 설명 풀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흐름 계속해서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또 오늘 방송 끝나면은 저희가 일주일 뒤에나 멘토님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중에 지금 문자나 QR코드 활용하시고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멘토님의 밀키트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는 남은 시간은 오늘 실시간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특징주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목들 조회 순위 높은 종목 확인해 보시면은요. 1위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2위가 광고대행사 플레이디 또 3위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눈에 띄고 있고요. 사실 저는 우리 또 많은 시청자분들 관심 가질 종목이 우리기술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멘토님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 가상자산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고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도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비트코인 57,000달러를 돌파한 게 2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이더리움 저희 또 암호화폐 쪽 시가총액 2위 종목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약 2년 만에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이 우리기술 투자를 필두로 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좀 잊혀질만 하면은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고 네. 또 시장이 확 달아올랐을 때 다시 꺼져 있는 모습세가 있고 한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더 파급력이 더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있게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단타적인 매매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열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급락이 나올 경우에 만약 우리 기술 투자를 들고 있을 경우에는 다음날 하락세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당일 매매 위주로 좀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지금은 좀 더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타나고 있다. 항상 우리가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할 때 약간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그거보다 더 많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기술 투자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근데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를 지금은 네. 뭐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대장주인 우리 기술 투자만 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장 3%가량의 강세에 이어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또 시장에서 뭐 갤럭시와 SM이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고 했었지만 멘토님께서는 관련 종목들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기술 투자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주셨고요.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정고점 돌파할 경우에 더욱더 큰 파급력을 보여준 만큼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테마로는 맞다는 얘기 전해주셨지만은 이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매 같은 정말 짧은 방망이를 짧게 지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멘토님 오늘 또 1위의 에코프로 BM이 네. 11%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까지 살펴보면은 이 종목 역시나 5% 넘는 강세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거래소 상장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관련해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또 이 종목으로 정말 기쁨을 누렸거나 혹은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거래소 이전 상장 얘기가 이 그룹주 전반적으로 호재가 될지 멘토님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코스피 이전으로 간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다르다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고 기존에 코스닥에 머물렀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메이저로 간다는 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 거기다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주가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하락했던 종목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대다수가 올라갔던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호재를 작용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저도 어떻게 보면 코스피로 간다는 부분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가치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정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근데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코스피로 네. 간다는 거는 삼성 SDI랑 이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 네.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회사가 코스닥에서 코스피에 간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고 저는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는 옛날처럼 무작정 들고 가는 전략보다는 수익을 챙기고 가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 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6만 원대를 가격대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재차 다시 한 번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끝없이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계속적인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세 나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이 26만 원을 다시 지켜주고 재차 30만 원, 32만 원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네.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랠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옛날적인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꼬였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힘이 세야 된다. 그 힘을 세게 나타낼 거는 바로 뭐냐? 실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23년도에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22년도 실적보다 23년 실적이 많이 떨어졌던 이런 부분이 좀 더 안 좋게 나타났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24년도의 실적을 좀 더 익사이팅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2차 전지 랠리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멘토님 제가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억에 난 점이 이전에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셨을 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였던가요? 저희 이 멘토님께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에코프로비엠 우선은 거래소 이전 상장은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긴 한데 거래소에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기적으로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길게 들고 가봐도 괜찮을 만한 그런 이유가 생길까요? 네, 확실히 패시브 자본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근데 부담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대장하면서 대장 수급을 받았던 부분이 제일 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코스피로 가면서 네. 약간 경쟁할 상대들이 많아진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싸워야 될 상대들이 좀 더 많아진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에코프로비엠이랑 지금 삼성 SDI랑 시총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 어떻게 본다면 그렇네요. 삼성 살래, 에코프로 살래. 약간 이렇게 봤을 때 네. 삼성 SDI가 좀 더 긍정적인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코스닥에 있을 때 대장을 하면서 우리 2차 전지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어떻게 확고하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로 갔을 때는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용의 꼬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박 터지는 경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도 어떻게 본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에요. 2차 전지가 이제 보여줘야 될 실적. 거는 네. 이때까지 기대감 때문에 많이 봐줬던 모습세. 그래 니네가 기대감 때문에 요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럼 실적도 그만큼 뽑아봐. 실적이 그만큼 나왔을 경우에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라고 보고 있고 그게 24년도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엠 거래소로 옮길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더 덩치가 크고 뭐 저희가 앞서 계속 남자친구 얘기를 했으니까 이성을 고르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좀 조건이 이제 비슷한 경우엔 세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실적 지금 기대감만으로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정말 이제 뒷받침할 만한 그런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풀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한 질문 더 드리면은요. 네. 사실 이게 좀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도 뭐 HN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외된 감이 있긴 하지만은 에코프로를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에코프로 BM을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BM은 거래소로 가는데 에코프로가 코스닥에 남아서 대장주로 있을 때 이 에코프로가 그룹주들 동반적으로 다 호재가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본다고 한다면 에코프로 멀티를 제일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멀티를?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가 제일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말은 약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매물대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에코프로 멀티가 상승세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를 제가 지금 상태에서 썩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그렇게 것은 매력 있진 않다. 네, 차라리 반도체 쪽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이 스탠스를 거의 어떻게 본다면 2023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를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세 번째로 준비해주신 선물 종목명은 아세아 제지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류 관련주고요. 저 PBR 관련해서 주주 환원 정책 미리 펼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보유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이고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